예, 이번 리딩은 대한민국의 9월달과 10월달 점성학을 제가 같이 봐드릴게요. 같이 본다는 것보다 행성 자체가 천천히 움직이는 아우터 플래닛들은 금방 나가지 않아요. 9월달은 이제 11일, 12일이지만 아직까지 반은 남아있죠. 반 조금 더 남아있죠. 명왕성이 화성과 90도 각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해왔던 어떤 그런 일들을 다 청소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투쟁을 하게 될 거예요. 9월달은. 그리고 대변신을 하기 위한 어떤 변화를 하기 위해서 새로 바로잡고자 하는 운동이 나가서 뭐 이걸 하자 뭐 깃발을 흔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 사람들이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바람이 불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모험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운기가 굉장히 강해요. 9월달은. 그리고 명왕성은 항상 언더그라운드라 그랬어요. 제가 밑에 숨어 있는 digging deep 그거를. 근데 화성이 스퀘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숨기려고 하는 자와 밝히려고 하는 자가 계속 부딪히는, 지금 그러고 있죠. 계속 digging deep. 그리고 밝혀내려고 하는 에너지가 끊임없이 벌어지게 돼요. 무언가를 정권에서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다 알아차려 버려요. 저것들 저기 가는 거 이래서 할 거야. 보석을 하고 나온 것조차도 옛날에는 국민들이 그거를 알려면은 몇 년이 걸렸어요. 도적놈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마구 지네 멋대로 하고 몇 년이 지나서야 아이고 그랬디야 이러고서는 사람들이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콜걸이 귀걸이 끼고 목걸이 끼고 한 거, 야 저거 6천만 원짜리래. 국민들이 사진을 다 찍어요. 다 찾아보는 거예요. 야 이거 어디 제품? 오케이. 그럼 얼마야? 가격을 알아내요. 쫙 퍼뜨려요. 인터넷에. 그런 영향인 거예요. 사람들이 금방 저자들의 의도를 순식간에 깨우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저도 거기 뛰어들었어요.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대요. 빨리 이걸 많이 퍼뜨려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돼요. 이러는 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뭔가 누군가가 못된 짓을 하고 관저공사한 것도 다음날 다 드러나요. 앞으로는 이 정권에 있는 자들은 그 어느 누구든 돼지뿐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될 거예요. 왜? 물병자리로 들어가는 영향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요. 지구도 물병자리로, 명왕성도 물병자리로, 넵튠이 아니고 넵튠이 물병자리 들어가죠. 물병자리가 아니라 넵튠이 아니라 플루토, 명왕성.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폭발처럼 돼버려요. 성질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영향력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래서 분노를 막 표출을 굉장히 크게 해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아져요. 9월달, 10월달 이게 쭉 계속돼요. 그런데 사건 사고가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도 많이 벌어지게 돼요. 유크레인에 가서 재건 사업 한다는 것은 사기 작업이에요.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거 못하게 막아야 돼요. 돈 털어먹기 위한 작업을 콜걸과 돼지와 매국노 친일파들이 작업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어느 잡놈들이 감히 소녀상에다가 우리 땅에서 철거하기 위해서 개 지랄들을 했죠. 김성진이라는 그 개쓰레기. 주옥순이, 김성진이 다른 나라에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모자라서 독일까지 가서 주접을 싸고 왔어요. 주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자꾸 날 거예요. 뭔가가 부딪히는.
이게 우리나라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은 끔찍한 불행이에요. 일제를 반드시 청산을 해야 돼요. 2030까지 다 애들을 세뇌를 시켜놓고 지금 일본 손에 우리나라가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일본 손에 넘어간 거예요. 친일파들이 나라를 일본에 넘긴 거예요.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걸로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것이에요. 자위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쓱 하고 들여왔어요. 정신들 차려야 돼요. 이찌기들. 저는 정확하게 느꼈어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그 디테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큰일 난다. 정말 큰일 난다. 나라 망한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섹스 스캔들이 굉장히 많이 터져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파워 스트러글이 많아져요. 네가 더 힘이 세냐 내가 더 힘이 세냐 갈등이 고조가 돼요. 근데 이게 계속돼요. 9월달만 되는 게 아니라 10월달, 11월달, 12월달 계속돼요. 돼지가 물러가는 날까지 이게 계속되겠죠. 나의 적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막 서로 공격을 하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예술적으로는 역시 좋은 기간이에요. 우리나라는. 예능인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가들. 내버려 둬야 돼요. 어떤 의미로도 내버려 둬야 돼요.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자꾸 BTS를 건드리고 있어요. 자기네들 이익에 써먹기 위해서 BTS를 건드리는 거예요. 해체까지 했는데도 건드리고 있어요. 영화나 마케팅, 필름 메이킹 이런 것은 아마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정치인들이 건드리지만 않으면 잘 나가요. 그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 정말 어마어마한 문화의 꽃을 피웠어요. 자유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생각이 깨어있는 사람, 정조대왕, 영조대왕 때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융성하게 꽃이 피어났죠. 독재적인 인간들 밑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경직이 돼버려요. 자기의 창작 능력이 꽃을 피우는 게 아니고 쪼그라들어요. 어마어마하게 꽃을 피워놓고 그렇게 했는데 방산산업도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연구원도 다 쫓아내고 코비드 그 담당하는 사람들 딱 하나 해놓고서 그게 박근혜 때 그래서 메르스면 몸에 다 해가지고 온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온 세계 망신 다 시키고 계란도 막 외국에서 가지고 이 지랄들 해놓고 그거 못 배워서 또 그 지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우리나라는 일본에 넘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일본에 넘어간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이상화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제가 올렸겠어요. 그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올린 거예요. 심심해서 올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쓴 시도 올렸지만 너무 우리들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천왕성과 토성이 역시 온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그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돼요. 깜짝 놀라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리고 무언가 제한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거리두기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안 할 거예요. 이 정부는. 그리고 콜거를 보니까 그 사진 찍었던 거 있죠. 서가지고 이렇게 윤대지 내려다보는 거. 제가 그 그림을 보고 저기서 본 장면인데 제클린 케네디가 JF 케네디랑 찍었던 사진을 그대로 흉내를 낸 거예요. 세상에.
그 사진을 똑같이 흉내를 내서 그 지랄을 한 거예요. 그 더러운 물건이. 걔는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신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안에.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자기가 얼마나 추악하고 자기가 얼마나 추접스러우면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버리고 싶어서 지랄 발광을 할까요?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끝이 없이 바꿔요. 제 정신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정신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추한 추문이 온 세계에 지금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영국에 기어가겠다 그래요. 나 같으면 부끄러워서 안 나와요. 부끄러워서 딱 다 두문불출이에요. 혼자 갔다 오세요 그러지. 수치를 모르는 물건이에요. 추접스러운 것뿐만이 아니라 수치를 몰라요. 정신이 좀 이상해요. 추석날 왜 서가지고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눈을 시커멓게 뜨고 귀신처럼 서가지고 그 지랄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턱이 빠졌나? 하도 양악수술을 많이 해서? 외국 가서도 영어도 모르는 게 뭘 쫓아가냐고요, 거기를. 돈 털어먹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외화 저 비행기에다가 달러 잔뜩 싣고 나가서 외국 은행에다가 디파짓 하려고? 대통령 비행기는 검사 안 하잖아요. 그러고도 남을 물건이에요, 저거. 굉장히 놀라운, 굉장히 깜짝 놀라는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만 좋은 것은 이 제한을 하려고 하는 권력의 힘이 약해져요.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도 저자들은 떨어지게 될 거예요. 개인적인 리딩을 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러겠죠. 지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추한 소문이 날 수 있어요. 망신당할 일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풀한 시간이 돼요. 이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가올 때만 우리가 알게 돼요. 벌어지고 나서야 어머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이런 시간이 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벌어져요. 이 일이. 사람들, 국민들과 대통령 관계가 더 나빠져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토성을 우리가 1919년 4월 11일 날 토성이 있던 자리, 그 자리로 토성이 또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는 굉장히 많은 장애, 뭔가 우리가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장애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게 돼요. 자유롭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계약을 우리나라가 누군가와 하고 있었으면 깜짝 놀라게 나 너희랑 더 이상 계약 이거 안 해. 벌써 벌어졌죠.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딱 기억난 게 그 중국에서 반도체 가져오는 게 한 거 뺏겼잖아요. 이거예요. 이 영향이에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죠. 그리고 반도체 그거 7억 7조짜리 뺏기고 7조면은 우리나라 살림살이에요. 1년 살림살이. 그거를 뺏긴 거예요. 미국에. 그리고도 성적이 흔들어대고 미국님 미국마마 만세. 우리나라는 이름을 고쳐야 돼요. 대미제국 만세.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미제국. 70년을 미국 밑에 있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의 세뇌가 됐어요. 미국의 노예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미국 없으면 못 살아요. 당신 없이 난 못 살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미국이 있어야만 숨을 쉬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변도. 미국은 우리의 혈맹, 우방. 미국 없으면 나는 죽어. 미국이 나의 목숨, 나의 생명줄.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지. 다들. 남에게 목숨줄 맡겨놓고 살아가는 주제들의 뭐가
뭐가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망조예요, 망조. 자기 자신은 어디 갔어요? 자기 자신들을 찾아와요. 왜 미국에다가 모든 걸 의지하고 기대요? 미국이 우리의 주인님이에요? 우리가 하인이에요? 부끄러워하세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70년간 미국이 주둔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차라리 북한은 독재자지만 자기네들끼리 잘났다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보고 미국의 식민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말 하나도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미국의 식민지 맞아요. 미국이 총칼 들고 들어와서 이래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더 나빠요. 왜? 그렇게 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노예가 돼버렸어요. 주옥순이, 김성진이 그런 것들 보세요. 그 태극기 부대 보세요. 하다 이제 이스라엘기까지 흔들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로소이다. 미국과 일본과 이스라엘 저를 마음대로 부려주시고 저를 마음대로 함부로 해주세요. 그런 관계는 함부로 봐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절대로 존경해 주지 않아요. 저는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지만 저는 어떠한 이런 자리에 가도 저는 당당해요. 쓰레빠 찍찍 끌고 가서도 저는 당당해요. 그 사람들한테 90도 각도로 배꼽 인사 굽실굽실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법무부 장관 그 쓰레기처럼. 전 당당해요. 똑같은 입장에서 저는 사람을 대해요. 그것은 모두가 다 똑같아요. 직업, 나라,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계약을 맺어왔던 그런 것들을 뺏기고 이제 앞으로 더 뺏기겠죠. 미국이 우리 거 다 가져가겠죠. 다 가져가고 굶어 돼지라 그러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래요? 지금 죽는다 소리들 하고 죽는다 소리들만 하고 앉아있지 행동들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미국 나가요. 나가서 성조기 태워요. 불 태우라고요. 미국 나가. 우리 땅에서. 니네 우리 거 훔쳐가지 도둑놈들. 말하라고요. 당당하게. 그렇게 하자는 우리 존경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네들 우리 거 훔쳐가고 미국은 그럼 나가 니네들.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그것은 딜링하는 하나의 무기를 쓰라는 거예요. 제가. 뭔가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던 그것이 멈추게 되고 끊기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컨트랙트, 다시 후퇴하게 돼요. 우리나라가 하려고 방산산업, 반도체,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를 이끌어 수출도 지금 63억 흑자에서 33억 적자로 돌아섰다 그래요. 세 달 만에. 모든 것들이 다 후퇴하고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런데 어떤 무당이 그런 소리를 해요. 할 거 다 하고 있다고. 대단하다고. 뭘 해요 하기는? 쓸데없는 거? 주방장에서 김치 끓이는 거? 관저 옮겨서 하루에 740명씩 경찰 부려 쳐먹는 거? 돈 몇 억씩 하루에 펑펑펑펑 써대는 거? 그걸 잘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딴 사람이 안 한 걸 하고 있다고. 5년도 안 쓸 거기다가 돈을 그렇게 퍼붓고 있는 거예요. 국방부 옮기고 외교부 옮기는 건 돈도 거기에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몇 조가 나가게 될 거예요. 거기도. 지금 돈을 그런 데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은 죽어 나가 자빠지고 있어요. 자살해 죽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하고 예편 내라는 거 저지랄들 하고 있어요. 해외 무슨 건수만 있으면 나가서 지금 무역을 하러 다니도 모자랄 판에 누구 죽었다니까 나는 저기 상복 자랑해야지. 보석은 뭐로 할까?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그리고 법적인 큰 문제가 생겨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어마어마한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그랬죠. 역시 우리나라 운세도 비슷해요. 이 토성이 토성과 이렇게 되는 이 현상은 3달 내지는 1년 동안 영향을 끼쳐요. 이 위치가 행성의 위치가 3개월 내지는 1년 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런 어포지션을 1년간 겪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건 뭐냐? 우리가 항해를 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이 우리가 멀리 온 거예요. 그런데 저기 항구가 보이면 다행인데 항구도 안 보여요. 그런 현상이에요. 토성이 토성을 이렇게 아포지션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막막하다, 앞이 깜깜하다, 앞뒤가 막혀있다, 이런 운기인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 운기로 들어오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다만 지도자가 좋은 사람이 있었으면 취업을 했겠죠. 사람들을 용기를 주고 방법을 찾아서 아니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왔고 앞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살 길이 있어 라고 뭔가를 만들어내겠죠. 똑똑한 사람은. 그런데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나 김치찌개 잘 끓여 이러는 인간이 그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끌고 가나요? 더 빠뜨리고 있죠. 더 깊은 물속으로. 제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싫어요. 저는 느낌으로 다 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막 싸우자고 덤비고 너는 왜 저 사람을 욕하고 저쩌고 이러면 전 설명할 길이 없어요. 느낌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기 때문에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제가 얼마나 싫어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싫어했어요.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했냐. 토성과 토성이 어포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교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또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제가 했던 말이죠. 과거에 이명박과 박근혜와 또 지난 29년간 벌어졌던 그것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그거를 우리가 다시 겪어나가야 돼요. 윤석열이라는 어떤 이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29년을 이 우리나라 정치 박정희 때부터의 혹은 이승만서부터의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배운 게 없어요, 사람들이. 깨달은 게 없어요. 그대로 또 돌아갔어요. 그 지옥 속으로. 자기네만 돌아가면은 할렐루야 꺼져 하고 잘라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다 끌고 갔어요. 제가 사람은 남녀 관계도 똑같아요. 남자가 여자가 너무 상대방을 다 해주고 쫓아다니면 차여요. 사람은 밀고 땡기는 걸 잘해야 돼요. 사람 관계. 부모 자식도 그렇고 형제지간도 똑같아요. 너무 퍼주면은 당연히 앉아서 받아먹을 생각들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한 번씩 물을 확 깬져야 돼요. 내가 네 종이야?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돼요. 해줄 때 해주더라도. 마냥 주는 것은 수녀님이나 하는 거죠. 내가 추리사 수녀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가. 그리고 너무 나 좀 잡아주세요 하는 대인관계는 그거는 사람에게 매력이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매력이 없어요. 사람은 대인관계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하는 관계처럼
외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듯이 비싸게 놀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싸구려예요, 싸구려. 난 5원짜리예요. 그러는데 누가 거기다가 공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비싼 돈을 주겠어요. 저거는 그냥 갖고 놀다가 그냥 버리면 돼. 그 대한민국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싸구려. 5원짜리, 10원짜리 딱 맞았어요. 윤10원. 이 토성이 한번 돌아오는 데는 29.5년도가 걸리지만 어퍼지션은 43년이에요. 43년이니까 정확한 거예요. 제가 50년을 얘기했죠. 지난 50년간의 정치에 우리가 배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최악의 인물이 들어온 거예요. 배우라고. 그런데 그 이찌기들이 배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impossible. 절대로 못 배워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 많이 배워야 한 10%. 배운 사람들은 뭘 배우냐? 그러겠죠. 아, 내가 선택을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데 나머지들 조금 깨우쳤다는 것도 깨우치는 게 아니라 저거 뽑아놨더니 저지랄 하고 있네. 에이, 괜히 뽑았네. 이 정도예요. 그건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후회를 하고 진심으로 깨달아야 돼요. 왜 내가 이런 선택을 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질 않죠. 뇌가 딱 IQ 80. IQ 80이니까 80짜리 뽑아놓은 거예요. 현명하고 똑똑하고 통찰력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안 뽑죠. 절대로 안 뽑죠. 1600만 명은 안 뽑았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희망이에요.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뽑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저를 또 욕하겠죠. 뽑은 사람들은 그래도 당신들은 희망이 있고 당신들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정말 자부심 가지세요.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또다시 이끌고 나갈 거예요. 나라를 또다시 바로잡고. 그래서 보통 사람이 40세가 되면 제2의 사춘기가 오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어포지션이 그때쯤 43년에 돌아오니까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해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성이 명왕성을 90도 각도로 하게 돼요. 사람들이 다른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 많이 부딪혀요. 다른 철학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서로 통제를 굉장히 하려고 해요. 이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갈등이 또 벌어져요. 역시. 그리고 나라 쪽으로 보면 정부에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물대포 쏜다는 얘기 또 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물대포를 쏘면 여러분 폭포수 아래만 가도 사람 머리가 깨질 정도예요. 물대포를 쏴서 사람을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독재자라고 제가 그랬죠. 분명히. 검찰 왕국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저건 독재자야 그랬죠. 굉장히 스퀘어는 가장 부정적인 에스펙트예요. 사실은. 아포지션이나 또 컨정션이나 스퀘어나 다 하드 에스펙트지만 스퀘어가 가장 어려운 에스펙트예요. 그래서 아포지션보다 더 나빠요. 그 반대쪽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이것은 정권에 반대해서 사람들이 덤비고 정부는 우리를 찍어 누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국민들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고 정부는 찍어 누르고 못하게 막고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 반면에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공부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영향도 생겨요. 그리고 목성과 목성이
90도 각도가 돼요. 이것은 굉장히 안정이 안 돼요. 안정이 안 되고 이 정권도 뭔가를 막 하려고 막 흥분해서 야망은 큰데 실수가 많은 거예요.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과대망상증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능력 이상의 것을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할 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무능력해요. 무조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분명히 훔쳤어요. 이 사람. 자기 정당하게 이긴 거 아니에요. 절대로.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들도 연관이 돼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잡아먹혔어요. 홍남기, 기재부, 이자들도 나중에 다 처벌하게 될 거예요. 이걸 다 따지고 물어야 돼요. 이거 지금 너무너무 폭포수처럼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감당이 안 돼요. 하루에 계속 비리가 매일 터져 나와요. 그리고 금성이 수성과 180도 각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느낄 때 역시 우리나라 돈, 경제 시스템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요. 제가 쭉 봤을 때 9월달, 10월달 다 마찬가지인데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10월달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지속적으로 나라가 당분간 아주 힘든 그런 운세예요. 사실은. 힘든 일은 누구에게나 있고 힘든 시간은 다 우리는 겪는 거예요. 자연재해도 어쩔 수 없이 겪어요. 그런데 윤대진은 비가 와서 비 온 거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비열한 자예요. 자기의 무능력한 걸 사과를 안 하기 위해서 비에다가 핑계를 대서 비가 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런 인간들이 제일 싫어요. 자기가 무능력하게 못한 대로 제가 일을 처리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했으면 저 사람 그래도 저런 것도 있네? 이랬을 거예요. 아니에요. 왜 비를 핑계를 대요? 비라는 것은 항상 내리는 것이고 산불도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태도가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찌기들 댓글 똑같아요. 비 오고 자연재해 나는 걸 어떻게 대통령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이 지랄들 하고 있어요. 누가 그거 책임지랬어? 이자가 오세훈, 돼지 둘 다 똑같은 것들이 앉아가지고 똑같이 일 못했어요. 오세훈도 콩밭에 마음이가 있고 돼지도 콩밭에 마음이가 있어요. 나라 들어먹는 것만 관심 있어요. 오세훈이도 똑같아요. 그런데 송영길이 후보로 나왔는데도 안 뽑아줬죠. 대가를 다 치러야 돼요. 서울 시민들 다 대가 치르세요.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포항 다 보수들이 들었으면 이런 꼬락서니들이 다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좋아서 뽑아줬으니까 할 수 없어요. 뽑아주지 않았는데도 겪는 사람들은 미치겠죠. 끌려가는 거야, 할 수 없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공부를 언제 깨달을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깨닫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까지 대한민국 운세 리딩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